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멤버들 중에 누군가는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몇 분들은 잔치집에 왜 재뿌리냐 이렇게 분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 역시 멤버들이 복귀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 멤버들이 후회 속에 삶을 살아갈지라도 자신들의 한 선택에 대한 대가 꼭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가를 치렀을 때만이 다시는 이런 템퍼링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멤버들이 뭐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자, 나아가선 제가 앞에서 이런 기사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 때 공멸의 템퍼링이다 라고 했는데 이 공멸이 공공의 적을 멸한다라고 잘못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공멸이라는 뜻은 함께 사라지거나 멸망한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템퍼링 사태는 그야말로 공멸의 템퍼링이다. 회사도 망할 수 있고 연예인 본인들도 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기사에서 설명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공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피프티 멤버들의 템퍼링 사태, 전에 한번 31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 피프티 멤버들 절대 복귀할 수 없다, 복귀 불가다, 이러한 이야기에 쏟아진 거 제가 한번 기사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언론사인 스타뉴스 언론사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대표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들의 신랄한 반응을 한번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절실한 아티스트, 소속사 간의 상호 신뢰라는 타이틀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전속 계약은 상호 간의 신뢰를 토대로 한다. 믿음이 있어야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템퍼링은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며 발생하게 된다. 피프티도 어트랙트의 계약 위반과 신뢰 파탄을 근거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소송을 걸었다. 불신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 셈이다. 때문에 템퍼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단단한 신뢰가 최우선이다. 이상철 인 넥스트 트렌드 대표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상호 신뢰를 위해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대표자 및 담당자와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이상철 대표는 아티스트가 신뢰하려면 많은 대화와 비즈니스, 스킨십이 필요한데 특정 업체에 온전히 다 맡기게 되면 신인 또는 연습생들은 아직 미숙한 나이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을 아무래도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쉽게 말해서 이번 피프티 멤버들의 가스라이팅의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는 안성희 씨가 사실 어트랙트에서 외주 영역으로 들여와 멤버들을 관리하게 맡겼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항상 자주 마주치는 이 안성희 씨에게 멤버들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들게 됐다. 멤버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더불어서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는 자주 연락하고 이야기하는 직원과 더 많은 걸 도모하고 싶어 한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과는 무언가를 도모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다른 가요 기획사 고위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류상 각과 을이 아닌 서로가 협동해서 협업하는 관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번 피프티 멤버들 곁에 전홍준 대표님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지적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있지 않았던 게 아니죠. 애시당초 더기버스 측에서 전홍준 대표님과 멤버들을 만나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멤버들이 대표님이 오시는 걸 불편해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전달하게 되면서 전홍준 대표님은 오히려 멤버들을 배려했던 거죠. 대신 항상 월말 평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다 촬영까지 했었던 전홍준 대표님의 정성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이 멤버들 어떻습니까? 그런 전홍준 대표님의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가격하게 된 겁니다.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 피프티 멤버들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대표님을 저격하게 된 것이죠. 참 어찌 보면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템퍼링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가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도적인 허술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안성희 씨와 같은 브로커건, 템퍼링 사태의 주요 당사자건 쉽게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갈등을 유발하기 쉽다. 이런 갈등이 끝내 템퍼링으로 이어지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하지만 템퍼링을 예방하거나 이를 제재하는 뚜렷한 제도가 없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가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대다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은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승재 WM 엔터테인먼트 부사장 역시 K-팝 문화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지속되려면 세계적인 지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또 반대로 연습생들이나 가수들 역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규정, 협회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 특이한 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예요. 템퍼링 사태는 전속계약, 무효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요건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있다고 본다. 템퍼링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전속계약의 요건과 권리 의무 관계를 세밀화시켜 해당 계약의 논쟁 여지를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전속계약이 무효소송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모호하다. 딴지 걸면은 전속계약,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라는 전자에 다 무효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이다라는 거죠. 더불어 템퍼링을 직접 경험했다라고 밝힌 한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자체가 권고사항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조항들이 상당히 애매하게 나와 있다. 그러한 조항들을 이용해 계약을 일부러 파기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봐왔고 겪어봤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시장의 규모도 예전과는 다르다. 거기에 맞는 계약과 법원의 판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전문가는 템퍼링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이 템퍼링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발생률도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 같은 사례가 많다라는 거죠. K-팝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번 피프티 사태가 왜 법적인 철퇴가 내려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중소기업 업체 모두가 전홍준 대표님처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현명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다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 템퍼링 사태의 피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태 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여러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제도적 개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는 정부의 개입까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전 접촉을 금지해야 된다. 특히 외부 업체와. 어찌 보면 이번 전홍준 대표님의 사례는요, 외부 업체인 더기버스가 멤버들을 아예 대놓고 관리하게 되면서 최악의 사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최악의 사태를 이야기한 것 치고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전홍준 대표님이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 템퍼링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예계의 화두에 오른 것 자체가 이번 피프티 사태 발발 이후라고 합니다. 그 이전부터 템퍼링은 존재했지만 결국 전홍준 대표님의 현명한 대처와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에 이 템퍼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타격을 본 아티스트와 소속사도 현재 존재하며 피해자가 있다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고 템퍼링을 막기 위해선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건 당사자들의 양심이라고 합니다. 피프티 멤버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까요? 안성희 씨 양심의 가책 느끼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안성희 씨라고 하니까 안성희 씨에게 돈 받은 거 아니냐, 글쎄요, 그런 걸로 돈을 줄 리가 없죠. 그저 최소한의 인간적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들 중에 멤버들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비하 발언, 안성희 씨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지만 전 그렇게 해서 영상의 조회수를 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는 팩트들과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성희 씨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매우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템퍼링 사태가 그럼에도 발생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땐 이번 피프티 멤버들이 법적인 처벌을 확실하게 받지 않는다면 이 사태가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실제로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의 전례라고 손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손승연 씨입니다. 그런데 이 손승연 씨,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비공개 처리했다가 다시 인스타그램을 공개하게 되면서 이 손승연 씨가 다시 슬쩍 SNS 활동에 복귀를 했다. 제가 이런 말씀 전달해 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제가 미처 빼먹고 그냥 넘어갔던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손승연 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최근 이 손승연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근황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배우들과 찍은, 뮤지컬 배우들과 찍은 사진과 최근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 손승연 씨가 생일 파티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탄생한 탄생일날 축하를 받아야 하는 소중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일 축하도 사실상 어떻습니까? 연예인이라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당사자라면 더더욱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제가 최근 피프티 멤버의 아란과 시오라는 멤버가 중국 팬들이 한국에 와서 10월달에 생일 파티를 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 무산됐죠? 그때 말했던 중국 팬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대신 진행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글과 함께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주장 논란이 엄청나게 일었죠. 한간에서는 더기버스나 피프티 멤버들의 뒷배 세력이 생일 파티로 여론을 조장하려다 이미 눈치를 챈 누리꾼들이 많다 보니 오히려 트집을 잡힐까 우려하여 그냥 무산시켰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승연 씨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 속에 생일 파티 사진을 버젓이 올려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당초에 주장했던 것처럼 나는 이번 피프티 사태의 논란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주장이 예전 손승연 씨의 소속사 대표님이 등장을 하며 정말 울분을 토하는 증언들이 나오며 손승연 씨는 인스타그램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 처리를 했다가 이제 갑자기 사진을 막 업로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일 파티 사진을 올릴 시기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손승연 씨 본인이라면 일단 SNS를 비공개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던가 비공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글쎄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버들조차 논란이 생기면요, 사과를 하고 자숙했다가 돌아옵니다. 그래도 욕을 먹죠. 하물며 연예인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승연 씨의 행보나 선택들이 여러 면으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지금 보면 이 손승연 씨의 인스타그램에 사진들에 달린 댓글들이 전부 다 칭찬 일색입니다. 다 이 손승연 씨를 축하하는 글들밖에 오는데 황당한 건요, 아마 기회가 되신다면 네이버에 손승연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댓글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막혀 있어요. 신기한 건 이 사진이 올라온 지 한두 시간 동안은 댓글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댓글이 닫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댓글이 닫히고 나서 이전에 달려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손승연 씨를 칭찬하는 글들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댓글을 막는다. 유튜버들도요, 댓글을 막으면 최악의 여론이 형성되곤 합니다. 근데 손승연 씨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떳떳하다 하면 왜 애시당초 인스타그램을 비공개했고, 비공개하고 나서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떳떳하다란 얘기인데, 이렇게 생일 파티 사진까지 올릴 정도면 댓글은 왜 또 막아놨을까요? 여기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손승연 씨가 왜 이런 행보를 걷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결국 PFT 멤버들이 잠적한 것, 안성희 씨가 잠적한 것, 그리고 손승연 씨의 행보. 어떤 대중들이 이들을 응원하겠습니까? 비판과 비난이 당연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걸 이 세 팀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어트랙트의 정홍준 대표님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멤버들 그럼에도 돌아온다, 돌아오지 못한다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이 당시 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PFT 멤버들의 가족이 했었던 이야기죠.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엠부스 뉴스에 등장했었을 때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저희는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외쳤던 멤버들의 모습이 한 번 더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정준 대표님의 통수를 치는 것까지 한마음 한뜻인데 제가 앞에 올렸던 이 멤버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돌아오는 게 아니냐, 또 예전에 복귀 조건을 제시했다 등등 뭔가 복귀와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의 소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게 더기버스 측에서 또는 뒷배 세력 측에서 여론을 조정하는 건지 실제로 이러한 소문들의 근거를 찾다 보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경우도 많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멤버들도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고 대중들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언젠가 밝혀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멤버들 스스로의 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라는 건 자신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통일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멤버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 복귀에 대한 조건,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많은 대중들이 큰 분노를 느끼면서 돌아오지 마라. 제발 돌아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지금에 와서 보면요. 이 정홍준 대표님의 행보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이 정홍준 대표님의 싱가포르 오디션은요. 어떻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아주 대박 난리가 났습니다. 어트랙트와 에버그런의 글로벌 오디션을 광고하는 포스터에 있지, 트와이스, 블랙핑크 멤버들의 트래싱 아트가 사용되었다는 뭐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이 싱가포르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보이십니까? 다른 걸그룹들의 사진을 가지고 인용했다. 그림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사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얼굴 생김새까지 여기에 다 새겨 넣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작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헐뜯고 딴지를 걸 것이 PFT 멤버들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뒷배 세력이지 않겠냐, 또는 그들을 추정하는 추정 세력들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지 않겠냐. 사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정홍준 대표님의 이 엄청난 걸그룹 오디션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이런 공지도 올라왔습니다. PFT 멤버들의 이 싱가포르 오디션, 제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렸었는데 굉장히 회자가 됐죠. 그런데 재미있는 설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오디션 우승자에게는 트레이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녀는 올해 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가게 될 예정이다. 이어 신인 걸그룹의 최종 라인업이 발표될 것이고 그 그룹은 2024년 2분기에 데뷔할 예정이다. 최소 1명의 동남아시아 출신 멤버가 구성될 거다. 쉽게 말해서 이 싱가포르 오디션 우승자는요,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나서 이 최종 본선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가 이 어트랙트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 방송에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24년 2분기면 언제죠? 4, 5, 6월이 2분기로 꼽힙니다. 늦어도 6월, 빠르면 4월에 데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송 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 안에 1분기 안에 종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굉장히 빠르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최소 동남아 멤버 1명은 무조건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싱가포르 오디션이 의미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다국적 걸그룹 멤버를 만들려는 전홍준 대표님의 야심이 보이는 거죠.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 노래도 어트랙트 소속사의 홍보력을 가지고 기획력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빌보드 차트에 대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기록은 뉴진스가 만든 대기록보다도 더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아예 해외 무대를 처음부터 겨냥한 걸그룹을 본격화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더 대박인 건 이 어트랙트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열리는 싱가포르 현지의 이 오디션 장소가 아주 대박입니다. 자, 쭉 한번 넘겨보면 이렇게 거대한 회사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빌딩이고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한국의 웬만한 대형 기획사 못지않은 엄청나게 큰 건물에서 아주 세계적 글로벌 오디션이 열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아보니까 지금 보면 이 규모가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규모를 하늘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롯데월드와 그 인근 주변을 다 합친 수준의 아주 초대형 규모의 오디션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지원이 가능한 것은 최근 데이비드 용이 전홍준 대표님 회사에 투자를 했고 싱가포르에 자신들의 투자처가 추가 100억 원을 어트랙트에 투자를 확정 지으면서 이러한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오디션까지 함께 해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한 쾌거 소식이라 할 수 있거든요. 더불어서 이 멤버들이 오디션을 볼 장소의 이 현장, 내부 사진들인데 이 내부 사진들만 봐도 이번 전홍준 대표님의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규모로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PPT 멤버들 더욱더 초조할 수밖에 없고요. 이 프로젝트가 대박이 날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거의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될 텐데 이렇게 데뷔한 멤버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이 PPT 멤버들과 더기버스의 안성현 씨는 전홍준 대표님과 아주 지옥행이다 라고 평가받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최소 2-3년 이상 말이죠. 그 2-3년 동안 전홍준 대표님의 뉴 걸그룹들은 초대박이 나고 있을 텐데 이게 참 전혀 정반대의 상황을 스스로들이 만들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후회의 시간을 평생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